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스웨덴 의류 참전단의 간호 장교들이 경주 교동 최부잣집을 찾았다. 그들은 곧 최부잣집의 부엌과 안채 곳곳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이들은 스웨덴 국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 중이었다.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그는 황태자 시절인 1926년 황태자 비와 함께 신혼 여행길에 식민지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고고학자이기도 했던 구스타프는 신라시대 고분 발굴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고분은 그를 기념하는 뜻에서 스웨덴의 한자식 발음을 빌어 서봉총으로 이름 지어졌다. 당시 황태자 내후에는 경주의 한 고택을 방문한다. 이들은 전통 음식으로 뜨겁게 환영해준 조선의 명문가에서 큰 감명을 받는다. 전쟁이 일어나자 의료단을 보내며 그는 여성 전용 공간이라 둘러보지 못한 안채와 부엌을 촬영해 오라고 한다. 구스타프 황태자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 식민지의 기품 있는 명문가. 그들은 바로 12대 400년 동안 덕망으로 부를 지켜온 부자의 대명사 경주 최부자였다. 흔히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부는 오래가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인심을 잃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부자, 집 부자, 땅 부자. 요즘처럼 부자에 대한 말들이 많았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의 시대, 우리는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경주 최부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주 교동 69번지. 이곳에 12대 400년간 부를 이어온 최부잣집이 있다. 사랑채와 안채, 사당 등 영남북부의 전통적인 양반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70년 화재로 불타 주춧돌만 남았던 사랑채는 최근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한 상태다. 특이한 점은 사랑채와 안채를 완전히 구분해 안채로 들어가기 위해선 또 하나의 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지 2,000평에 1만여 평에 이르는 후원. 이 집에 살던 노비의 수만 100여 명에 이르렀을 만큼 규모가 큰 집이었다. 눈에 띄는 건 마당 한켠에 거대한 곡식 창고. 800석을 쌓을 수 있다는 곡식 창고는 이 집이 최부잣집으로 불리게 하는 이유를 짐작해야 한다. 그러나 최부자의 명성은 단순히 부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예로부터 활인당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최부잣집 명성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교리 최부자 그분네들이 사방 80리, 100리 안에는 소위 골아 죽는 사람이 없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죽을 끌려가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참 우선 생명 보존을 하기 위해서 끌렸던 죽 끌리던 자리라서. 때는 16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남의 큰 흉년이 들자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당시 최부자는 사홍원 참봉을 지낸 3대 최부자 최국선이었다. 그는 과감히 곳간을 헐었다.
최국선의 행장에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집안 재물을 아껴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배부른 자가 배고픈 사람들의 절망과 공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 점에서 최부잣집은 여느 부잣집과 달랐다. 풍년의 기쁨을 누리면 흉년의 아픔 또한 이웃과 함께 감수하는 것이 부자의 도리라 믿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방백리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유명한 말이 생긴다. 부자들에게 흉년은 재산 불리기에 있어 절호의 기회였다. 형편이 다급한 농민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헐값에 농토를 내놓았다. 이렇게 사들인 논을 흔히 죽뱀이 논, 벼 한 섬에 샀다고 해서 한섬논이라 불렀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당시 부자들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최국선의 비문에서 우리는 최부잣집의 또 다른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각종 담보 문서들을 불태워버림으로써 담보 잡힌 이들의 불안을 덜게 해준 것이다. 갚을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없어도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할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있어도 여전히 갚지 못할 것이다.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는 또 하나의 가훈이 생겼다. 재산 증식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다. 적어도 조선시대 때의 진정한 선비, 진정한 양반들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선 의식이 확실히 있었지 않느냐. 내가 편하려면 형제 사촌들이 모두 다 잘 살고 편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 최부자들의 기본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웃이 편해야 내가 편한 것이지, 이웃이 불행에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최부자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경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 정풍루는 원로 유림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그 교리에서 쭉 내려온 그 역사였다는 거예요. 만석 이상은 하지 마라. 만석 이하 해라. 만석 이상 하지 마라. 최부잣집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독특한 재산 운영 방법이다. 토지가 좁은 영남에서 만석 이상의 소장료는 필연코 무리가 뒤따라 누군가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소장료 수입을 만석으로 고정하자 땅이 늘면 늘수록 최부잣집의 소장료는 낮아졌다. 최부잣집이 부유해지면 소작인의 곳간도 덩달아 불어나는 독특한 경제 행태, 이른바 상생의 경제였다. 그래서 소작인들은